왕의 원형은 단순한 권위자의 모습 그 이상입니다. 이는 인류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상징입니다. 질서, 안정, 리더십을 대표하는 왕은 단지 왕국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는 혼돈의 체계에서 균형의 중심점으로 작용하며 주변 세계를 조직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축의 역할을 합니다. 왕의 이미지는 단순한 권력을 초월하여 외적, 내적 조화 창출에 대한 책임을 상징하며 영감을 주고 이끌어가는 동시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의 안녕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왕의 중심성은 그의 원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는 단순히 계층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왕국의 심장으로서 모든 부분에 생명력을 공급하고 연결하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이는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감정, 생각, 행동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완전한 표현으로서의 왕은 타인이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이는 안전, 명료성, 목적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심성은 자기 자신, 즉 심리의 중심, 셀프과 깊이 연결될 때만 가능하며 이러한 연결은 공정하고 자비로운 통치를 위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왕은 또한 질서를 확립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엄격하고 경직된 규칙의 강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의 필요를 이해하고 이를 개인적 요구와 균형 있게 맞추는 지혜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질서입니다. 진정한 왕은 폭군처럼 다스리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그는 혼돈과 창조, 파괴와 재생 사이의 중재자이며 리더십은 특권이 아닌 봉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의 권위는 듣고 이해하며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통해 발휘됩니다. 이 점에서 왕은 지도자인 동시에 봉사자이며 겸손과 더 큰 선을 위한 헌신에서 자신의 힘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왕의 원형은 외적인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적 균형과 성취를 향한 탐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의 왕이 되기 위해 우리는 내면의 혼돈에 직면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우리의 의도의 명료성을 찾아야 합니다. 왕은 타인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자기 인식에서 오는 지혜를 추구하도록 도전하며 자신의 힘을 진실성과 함께 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외부의 왕국은 우리가 내면에서 가꾸는 상태를 항상 반영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왕은 질서와 안정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창조적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순히 조화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존재는 왕국 전체의 생명력을 방출하여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태양과 같습니다. 이 창조적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도 지닙니다. 왕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 동기부여, 자원을 부여하여 그들 역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는 촉매제로서 발전과 혁신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창조합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왕의 이 창조적 에너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는 리더십이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격려하며 지원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현명한 왕이 정의와 번영으로 백성을 축복하듯이 우리의 왕의 에너지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때 표현됩니다. 이는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하거나 공감으로 이끌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탐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창조자이며 현재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며 더 나은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일하는 비전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적 힘에는 깊은 책임이 따릅니다. 왕이 왕국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합니다. 창조의 힘은 동시에 파괴의 힘이기도 하며 진정한 왕은 이러한 힘의 균형을 맞출 줄 압니다.
그는 풍요를 창출하는 능력이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가 세상에 제공하는 창조는 충동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균형과 정의의 원칙에 맞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왕의 이 창조적 측면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자원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영감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창의성과 성장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왕은 진정한 힘이 통제하는 데 있지 않고 힘을 나누고 사람들을 역량 있게 만드는 데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우리가 빛과 풍요의 원천이 되기를 도전하며 모든 창조적 행동은 현실의 토양에 심는 씨앗으로 주변 세상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왕의 창조적 힘은 또한 그의 비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현재를 위해 행동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행동을 계획하며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 집단의 안녕과 왕국의 지속성을 고려하는 폭넓은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왕은 그의 창조적 능력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임을 이해합니다. 그는 그의 창조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상을 형성해야 하며 그의 영향력이 자신의 존재를 넘어 울려 퍼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적인 품질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왕에 접근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존재가 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상황을 넘어 삶을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그의 왕국을 풍요로 축복하듯이 우리 또한 성장과 학습, 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가장 깊이 반영하는 의미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또한 창조가 균형을 요구하는 과정임을 이해합니다. 그는 무한히 확장하는 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알고 진정한 번영은 견고한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꿈을 꾸고 창조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공고히 하고 양육하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왕은 창조가 야망에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아가야 하고 언제 이미 쌓아 올린 것을 돌보아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로 움직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왕의 원형은 우리가 창조자이자 우리가 만든 것을 수호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도전합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적 힘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책임과 함께 주어진 선물임을 상기시킵니다. 실제 왕국이든 우리의 개인적 삶이든 왕은 우리가 관대함과 비전, 균형으로 행동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모든 창조적 행동이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길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며 말입니다. 왕의 고귀함과 숭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원형에는 어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과 책임의 도전에서 비롯된 이중성을 반영합니다. 균형을 잃었을 때 왕은 두 가지 위험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폭군과 나약한 왕. 이러한 그림자는 자기 성찰과 절제가 없다면 가장 정당한 권력도 타락할 수 있고 안정이 혼란으로 바뀔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폭군은 권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거나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하려는 왕의 어두운 면입니다. 그는 정의와 자비 대신 두려움과 억압으로 통치하는 파괴적인 존재로 변모합니다. 심리적으로 폭군은 자아가 왕자를 차지하고 불안과 인정 욕구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납니다. 이 그림자는 권력을 추구하면서 균형을 잃고 리더십이 봉사가 아닌 지배로 변질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리더십이 섬김의 행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진정한 힘은 집단과의 연결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어버린 왕입니다. 반면 나약한 왕은 책임을 회피하고 리더십이 요구되는 순간에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는 혼란 앞에서 물러서며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합니다. 내면적으로 이는 무기력, 미루기 또는 방향 감각 상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약한 왕은 비전과 목적을 잃어 창조적이고 안정적인 힘이 되어야 할 역할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왕국을 보호하고 양육하기는커녕 관찰자로 남아 자신의 위치가 요구하는 일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이 두 극단은 왕의 원형에서 균형 상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본질에서 단절된 왕은 단순히 자신의 왕국의 공동체, 가족 또는 내면의 세계를 해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폭군과 나약한 왕은 지혜 없는 권력은 파괴적일 수 있으며 목적 없는 리더십은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과제는 이러한 그림자를 통합하고 그것을 전체의 일부로 인식하며 학습의 원천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면들과 대면하면서 왕은 자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고 진정한 역할을 기억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는 권위를 겸손과 힘을 자비와 리더십을 봉사와 조화시키는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왕의 가장 고귀한 형태를 정의합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위한 권력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더 큰 선을 위해 활용하는 안내자로 자신이 창조하는 내적, 외적 조화 속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합니다. 왕의 원형은 개별화의 여정, 즉 개인적 완성과 자기, 셀프와의 연결로 이끄는 통합과 자기 발견의 심리적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은 이 여정에서 완전한 성숙의 단계를 나타내며 개인이 내면의 균형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 세계에 표현하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책임을 성취하고 지혜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끌 능력을 상징합니다. 내면의 왕을 찾는 여정에서 우리는 내면에 자리한 혼돈의 힘과 맞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왕국이 번영하려면 질서가 필요하듯 우리의 심리도 명료함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왕은 이러한 조직화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의도, 가치, 행동을 가장 깊은 본질과 일치시키는 과정임을 가르칩니다. 그는 통합의 원형으로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통합된 비전으로 형성하는 존재입니다. 내면의 왕을 찾는 과정은 앞서 언급한 그림자를 극복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폭군과 나약한 왕은 우리가 인식하고 변형해야 할 불균형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폭군은 정의로운 권위로, 나약한 왕은 자신감 있고 단호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각 단계는 진정한 리더십에 더 가까워지게 하며 우리가 자아나 무기력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과 명료함을 가지고 삶을 다스릴 수 있게 합니다. 개별화 여정에서의 왕은 단순히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얻어진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는 삶의 도전들을 통해 불안과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었으며 이제 이 성숙함을 통해 자신을 인도하고 타인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내면의 왕을 찾는 것은 진정한 왕족다움이 절대적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자비, 비전과 겸손, 행동과 의식을 균형 있게 결합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본질이며 자기 인식과 통합의 변혁적 힘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왕의 원형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친 이야기, 신화, 문화 속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아서 왕과 같은 신화적 인물에서 길가메시 같은 역사적 존재에 이르기까지 왕은 리더십, 용기, 지혜의 모델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원형의 고귀한 측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도전, 인간적 약점, 실패를 통해 그 복잡성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신화 속에서 아서 왕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더 큰 이상을 향한 추구를 상징하는 원형의 분명한 예입니다. 전설적인 원탁은 평등, 정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아서조차 개인적인 결함과 리더십의 시험을 겪으며 왕의 원형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성격과 목적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도전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는 수메르 신화의 길가메시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폭군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백성의 필요를 경시하며 통치하지만 그의 여정은 그를 변화시킵니다. 길가메시는 겸손, 우정, 유한성을 배우며 더 지혜롭고 목적에 연결된 리더로 변모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자기 인식과 자신의 한계와의 대면이라는 왕의 원형의 핵심 주제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고대의 예들 외에도 왕의 원형은 현대 문학적 인물이나 역사적 지도자들에서도 나타납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왕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리더십에서 의미를 찾으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왕이 단순한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더 큰 선을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고양시키도록 도전받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표현은 왕이 우리 모두 안에 살아있는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는 단지 오래된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라 리더십, 지혜, 균형을 추구하는 우리의 내면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투쟁과 열망의 반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내면의 왕을 인정하고 그의 교훈에서 배우며 그의 지혜를 우리 삶에 가져와 타인뿐 아니라 자신을 용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끌도록 초대합니다.